안녕하십니까. 예. 두유 한 그릇 주십시오. 이른 아침 대한민국의 바쁜 현대인들은 밥 대신 진한 두유를 먹습니다. 아침에 하루 한 끼를 지금 두유를 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뭐 몸도 건강하고 어디 병원 한번 가본 일도 없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是不是喜欢吃豆浆？对，喜欢吃豆浆啊因为这个包子味道还不错，所以早上就经常吃这个当早饭。当早饭的话，一天那个到中午为止没问题吗？没问题，基本上没问题。没问题。 간편하고 영양이 풍부한 두유는 중국인들도 즐겨 먹습니다. 这个老人啊，有年轻人也了，一般的他们咸家嘛，老人吃的多，甜的嘛，年轻人吃的多。 미국인들은 뚝배기에 담긴 된장국을 먹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콩 음식은 건강식으로 통합니다. Gesund, ja, klar, gesund. Ja. Einmal in der Woche. 분쟁 지역에 헐벗은 난민들에게 콩은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작물입니다. 콩 없이 못 살기는 동남아시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콩. 한민족의 콩에서 인류를 살리는 콩이 됐습니다. 콩나물은 우리 한국의 대표 음식이잖아요. 우리 민족은 어디서나 흥이 넘칩니다. 콩이 넘친다는 의미의 두만강. 주변에 콩밭이 많아서일까요? 콩을 이고 건너가던 이들이 많아서일까요? 민족의 야원을 함께한 두만강은 오늘도 유유히 흐릅니다. 무릎을 걷고 건너가도 될 듯한 거리. 그곳에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강을 빈번하게 오가며 이웃 사촌으로 지내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두만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연변 훈춘시가 있습니다. 조선족이 모여 사는 훈춘의 추나마을엔 유난히 콩밭이 많습니다.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던 이 땅에 선조들은 대대로 콩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최근 마을 집들은 중국의 주택 개량 사업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집들이 겸 소박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당에는 잔치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장작불 위에선 한민족의 상징 무쇠솥이 김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잔칫날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두부 요리입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두부를 만드는 여인들. 뚝딱 몇 시간 만에 먹음직스러운 두부가 완성됐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즐겨 먹던 두부입니다.
조선족들은 그래서 이전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간장 찍어서 디비다 해가 간장 찍어서 이렇게 잡습니다. 늙은 어미가 만들었다 해서 로두부로 불리는데요. 어머니의 따뜻함이 두부로 차린 밥상에서 전해집니다. 하루 세 끼 먹어도 질리지 않다는 조선족 사람. 두부 없이는 못 사는 민족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쌀이 모자랄 때나 양식 모자랄 때면에 콩을 갈아서 콩죽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처럼 그래서 밥 싸가지고 학교에 콩이란 거는 저 사람들 계속 붙어 다니는 이별 못한 콩 식사. 조금 더 나가서. 마을 주변엔 야생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쥐콩이란 게 쥐콩, 땅콩이라고 하고, 또 쥐콩. 쥐콩. 네, 콩하고 생긴 게 딱 한 가지. 이게 익으면 어떤 색이 됩니까? 익으면 검은색, 안에 열매가 검은색임. 이파리도 콩하고 비슷하지. 우리네 산과 들에서 흔하게 보던 야생콩이 이곳에도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이 군데군데 사방에 혹시 나가다 드문드문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콩의 원산지는 만주와 한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천으로 널린 야생콩들도 이곳이 원산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성 콩육종 연구소. 이곳에 한국의 콩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So this is our main storage. We've got about 20,000 soybean samples in here, or soybeans and soybean relatives, the wild soybean and the perennial glycine. And actually, almost all of these in here come from Korea. These came back in the 1970s, and we had some very good cooperators in Korea. And my predecessor, Dick Bernard, went there, did some collecting, and then they collected a lot of soybeans after that and shared them all with us. So that's really why we have so many soybeans from South Korea. They've been very generous with their soybeans. 미국이 수집한 콩 종자 중 25%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고 나머지도 중국 만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육종 개발을 위해 한국에서 가져온 콩 종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These are some that, not everybody thinks these would be soybeans. This was collected from Korea? Yes. Yeah. So they have a different color. Yes. 콩의 기원이 되는 야생콩은 아시아 동부, 특히 만주 한반도 일대에 집중됩니다. 여수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 작은 섬 개도가 나옵니다. 야생콩 연구가 정기화 교수는 매년 콩이 여무는 10월이면 다도 해역을 방문합니다. 야생콩을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섬 지역은 지리적으로 격리돼 있어 야생콩이 가진 유전 자원이 고유하게 살아 있습니다. 정기화 교수는 올해로 15년째 우리나라 전 지역을 돌며 야생콩 3,200여 점을 수집해 왔습니다. 그가 야생콩을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자 크기도 상당히 차이가 있지. 그건 크고 이건 이렇게 작잖아. 그럼 우리는 이것을 두 개의 전 플라즘으로 야생콩에는 재래종에 없는 유전적인 다양성이 풍부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다양성이 풍부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물의 근원지를 뭘로 중심을 보느냐 하면은 그 대상 생물의 유전적인 다양성이 얼마나 큰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근원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보면은 야생콩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유전적인 다양성이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크다는 걸 지금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진화한 콩의 원조 야생콩. 우리 땅 어느 곳에서나 자란 야생콩은 우리나라가 바로 콩의 원산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콩의 종주국답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콩을 이용한 음식을 먹어왔습니다. 고구려 안악벽화를 보면 부엌의 아궁이에서 무쇠솥이 끓고 있습니다. 우물 주변으로는 옹기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옹기들은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을 저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족은 콩을 발효시켜 메주를 발명했습니다. 중국의 장화가 쓴 박물지를 보면 메주는 시라 불렸고 이 시는 외국에서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형질을 다진 것은 바로 콩이었던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이 동이족이 옛날에 엘리트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콩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굉장히 높은 콩 함량을 가진 그런 식물을 처음 식용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이나 일본 사람보다 동이족들의 기골이 장대했고, 또 지능적으로 우수했고,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의 국가 형성 시기 BC 3000년 전후에 동이족들이 이 동북아시아를 제패했던 것은 콩을 식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가석방을 기다리는 여인의 손엔 두부가 들려 있습니다. 교도소 문 밖을 나서자마자 두부를 입에 넣는 사람들. 두부는 속죄의 의미 이전에 영양 보충제였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갇혀 지내다 보면 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체력을 단시간 내 복원하는데 두부만한 게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콩문화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역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많이 찾아주고, 이게 뭐야, 풍속이 바꿔진 게 같은 것보다 지금은 많았죠.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 메주도 기지개를 켭니다. 오늘은 겨우내 말렸던 메주로 장을 담그는 날입니다. 옛부터 장 담그는 일은 집안의 1년 농사를 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훌륭한 장맛의 비결은 좋은 재료에서 출발하지요. 옛날 어머니들은 메주의 흰 곰팡이를 보고 흰 꽃이 피었다고 좋아했는데요. 흰색과 푸른색, 검은 곰팡이가 조화를 이룬 메주가 가장 잘 뜬 메주입니다. 각각의 곰팡이들은 메주의 맛과 효능을 한층 높여줍니다. 좋은 소금과 숯, 붉은 고추도 된장을 담글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5년 된 소금이라 이렇게 바슬바슬. 장맛이 안 좋으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고 했으니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뼈조금은 넓은 부분, 넓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500원짜리 넓이. 철이 계절이 지금 정월달에 간장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좀 늦어가지고
올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추워가지고 4월, 15일까지 눈이 내렸거든요.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늦게 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정 타지 말라고. 그 옛날부터 잡기가 물러난데 고추를 보면 빨간 것을 보면 그래서 이제 두어 달 장독안에서 발효와 숙성을 거치면 장가르기를 통해 된장과 간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소박한 대표 식단이 차려집니다. 우리 민족에게 콩은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떡시루에 올려 콩떡도 해먹고 고소한 콩가루를 떡에 뿌려 먹으면 그 맛이 기막히지요. 밥에도 콩을 넣어 쌀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전남 담양군 대덕면 청정지역 콩영농조합에서 콩 심기가 한창입니다. 콩은 기르기가 쉬운 작물입니다.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요. 자기 무게만큼의 물만 있어도 싹을 틔우는 생명력이 콩에 있습니다. 콩영농조합의 최순필 씨도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심어와도 연작 피해도 없고 키운 만큼 결실을 안겨줍니다. 태강콩인데요. 지금 제가 한 4, 5년쯤 계속 태강콩만 하고 있는데 우리 장이나 메주를 만들 때 이쪽에 지형에 맞고 제가 심은 것 중에서 제일 콩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콩이. 그래서 계속 이 태강콩을 고집하고 있는데 콩은 종류도 참 많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콩은 대두 혹은 황두로 불리는 노란 콩입니다. 대두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콩은 검은 콩입니다. 대두와 검은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메주나 두부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우리 민족은 팥도 즐겨 먹었지요. 소두나 적두로 불리는 팥은 특히 이뇨작용이 탁월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해독작용이 뛰어난 녹두도 원산지는 인도이지만 우리 민족에겐 친숙한 작물입니다. 여름철 흰밥에 넣어 먹던 완두콩은 지중해가 원산지입니다.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강낭콩은 일본에서 도입해 식용으로 재배해왔습니다. 제비콩 또한 아메리카에서 건너왔는데 약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름도 예쁜 병아리콩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로 샐러드나 수프에 많이 넣어 먹습니다. 그래도 한민족에겐 대두지요. 대두 안에는 쇠고기와 비슷한 함량의 단백질과 기능성 물질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식사도 제때 못하고 또 앉아서 사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노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화가 빨리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산과 콩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올해로 30년째 택시 운전을 해온 박성수 씨. 하루 한 번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네, 왔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두유집. 좁디 좁은 이곳을 20년 단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그날그날 두유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데요. 넉넉한 대접에 담아 한 끼 대용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 어찌고 산가 몰라. 네.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아유, 사람. 85세 나이에 매끈한 피부를 자랑하는 오동환 할아버지. 이 집 주인 어른이십니다. 할머니와 함께 부부는 올해로 40년이 넘게 쉬는 날 없이 콩을 갈아오셨습니다. 콩은 강진에서 재배해 우리 콩만을 씁니다. 만드는 과정에도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온수기에서 뺀 알칼리수에 콩을 충분히 삶고 맷돌에 일일이 갈아줍니다. 손쉬운 믹서가 있지만 제맛이 나지 않고 영양도 떨어져 맷돌을 고집합니다. 이들에게 두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오동환 할아버지는 젊어서 사업 실패로 중병을 앓았는데요. 우연히 주위에서 콩을 권해 먹기 시작한 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살려면 순담배 탁 참고 좋은 것을 먹으라고. 좋은 것이 돈도 없는 무엇을 먹어요. 이게 콩이라도 갈아 먹어보시고. 그래서 콩을 그래서 갈아 먹다가 갈아갖고 술 먹고 싶으면 하루 10차례도 더 마셔요. 술 생각만 나면 노고르면 좋은 마시고 그래갖고 완전히 술담배를 끊고 그때는 신문도 못 봤는데 지금은 신문도 보고 아무 피곤한 점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한번 누우면 일어나들 못했어요. 피곤해갖고. 최근의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유 우리 어머니 13년 정도 잡숴서 지금. 갖고 와서 어머니하고 애엄마하고 우리 식구들 따라서 아침 한 끼니로 병원에 계신데 어머님 꼭 갖다 드리고. 피부가 다 좋다게요. 이제 많이 먹으니까 딱 이제 이것이 입맛이 입에 딱 닿아가지고 처음에 먹으면 달짝지근해. 장에 식사 전에 먹으니까 장에 그렇게 좋고 변해.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은 바로는. 그 다음에 피부가 저는 첫째 티가 없이 좋아졌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안겨준 두유. 두유에는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쇠고기와 비슷하고 7가지 필수 미네랄이 가득한 콩. 그러한 영양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두유를 앞다퉈 개발해 왔습니다. (1973년) 소아과 의사이던 정재원 회장은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해 두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모유와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해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애가 이렇게 만성으로 설사하는 것이 어머니 젖속에 있는 유당이 맞지 않아서 나를 오래 설사하다 죽는다는 그 나왔다고. 애가 병나는 거는 유당 중독으로 지금 변해나니까 자기 엄마 젖을 먹는데 그것에서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우유에는 유당이 들어있는데요. 2개의 당으로 이루어진 유당은 락타제의 도움을 받아 소장에서 2가지로 분해돼 흡수됩니다. 그런데 유당 분해 효소인 락타제가 없으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장균이 유당을 분해해 산과 가스를 만들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유당이 없으면서 완벽한 영양식으로 주목받는 두유. 이제는 누구나 즐겨 먹는 국민 음료가 됐습니다. 현재 이곳의 하루 두유 생산량은 250만 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두유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두유의 원재료인 콩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영양소는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은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하고 이제 분자 구조가 비슷해 가지고 특히 그 폐경기 여성들의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골다공증을 예방해 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콩에는 장 기능을 높여주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이곳에선 식이섬유를 환자용 영양식품에 많이 첨가하고 있습니다. 콩의 다양한 기능성 물질들은 화장품 개발로도 이어집니다.
세계에서 콩나물을 주식으로 먹는 민족은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밥, 그리고 콩나물이 어우러진 콩나물국밥. 출출할 때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서민 요리의 대명사입니다. 저렴하면서도 몸에 좋은 영양소는 한가득.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콩나물국밥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콩나물이 몸에도 좋고 여자들 피부 미용도 좋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자주 찾고 있어요. 소화가 잘 되고요. 그리고 숙취 해소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정성껏 끓여낸 육수에 오징어 그리고 고춧가루로 마무리해주면 이 겨울 이보다 더 속 든든한 메뉴가 없습니다. 국내산 대두는 씻으면 유난히 거품이 많이 나는데요. 피를 맑게 해주는 사포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산소가 풍부한 고농도 산소수로 콩나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농약이나 생장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짧은 기간에 맛과 영양이 풍부한 콩나물이 길러집니다. 실제로 용존 산소량을 측정해보면 수돗물보다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콩일 때는 없다가 콩나물이 되면 새로운 영양소가 생기죠. 비타민C와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인데요. 이것이 바로 콩이 만들어내는 바라의 신비입니다. 유난히 비가 잦은 여름. 콩밭엔 풀반 콩반입니다. 이곳은 제초제를 쓰지 않고 콩과 풀이 한데 자라도록 놓아두었습니다. 콩보다 크지 않는 것만 잡아주면 일단은 콩이 위로 치고 나옵니다. 이 콩가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 공기 중에 있는 그 질소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콩의 뿌리에 살고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질소를 뿌리에 모아 콩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콩에는 질소 비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소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많아서 질소 비료를 하면은 이 성장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콩이 전혀 열지 못합니다. 이맘때쯤이면 콩알이 더 실하게 여물라고 콩잎을 따줍니다. 지금은 대부분 버려지는 콩잎들. 옛날 어려웠던 시절엔 이 콩잎으로 나물도 무쳐 먹고 장아찌며 쌈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그냥 된장 풀고 지져서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클 때는 배고프니까 이거 많이 먹었어요. 방금 딴 콩잎과 지난 가을에 수확해 놓았던 청두콩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우리 조상들은 콩으로 더위를 이기고 기력을 찾았습니다. 청두는 볶아서 물에 삶아 3일 정도 발효시켰습니다. 색이 범상치 않은 이 간장은 무려 150년 된 간장입니다. 5대에 걸쳐 묵혀온 장은 집안의 가보가 됐습니다. 150년 된 씨앗장의 상태는 수분기가 줄고 물엿처럼 걸쭉합니다. 이 간장은 우리 고조부 때부터 있었던 간장인데 너무 진하니까 안 먹었어요. 우리가 먹지를 안 했어. 그래야 한쪽에다 놔둬서 그렇고 오래돼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다 흘러버렸어요. 이게 간장이 씨간장으로 해서 지금 이건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제 영원히 또 씨간장으로 자꾸 만들어야죠. 이제 오래된 장은 약이 된다는 말도 있죠. 그 맛은 어떨까요?
짠맛이 안 나. 짠맛이 안 나고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근데 좀 덤덤하니 좀 약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간장은 구한말 해남 현감을 지낸 야은 이용중 선생이 담근 간장입니다. 후손들은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이 간장을 내서 써왔습니다. 여기다 통고추도 넣어서 하던데. 네. 끓일 때. 끓일 때요. 네. 네. 통고추 빨간 통. 이것이 150년대 간장인데 간장입니다. 아주 색도 예쁘고요. 색깔이 좀 진할 거예요. 탕 같은 거 끓일 때 귀한 간장으로 맛을 낸 육수엔 소고기로 빚은 경단을 넣어줍니다. 예. 그리고 고기가 다 익을 무렵 마지막에 콩잎을 넣습니다. 우리 콩잎은 참 최근에 영양가가 많고 기능성 물질이 많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요. 예, 최근에 콩잎을 많이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도 예전에 우리가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상님들이 즐겨 드신 것이라 지금 이것도 이렇게 예, 해가는 거예요. 밭전 가운데중 물고기 어자를 써 붙여진 이름 전중어탕.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즐겨 먹던 보양식이었는데요. 그 맛과 영양이 뛰어나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릴 정도였답니다. 경남 함양의 삼봉산 중턱. 장 가르기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장을 담그고 40일에서 60일 정도가 지나면 장과 메주를 분리해야 하는데요. 이곳에선 장을 담글 때 죽염을 넣기 때문에 된장이나 장맛의 깊이가 다릅니다. 처음 담가도 보통 3년에서 5년 묵은 맛이 납니다. 장은 발효와 숙성을 거치며 콩에는 없던 영양소가 새롭게 생기죠. 간을 해독하는 메티오닌이며 각종 유기산과 당이 생성돼 맛과 영양을 풍부하게 합니다. 아따 참 올해 장맛이 유난히 맛있네요. 짜지 않아요? 예, 이게 짜지 않고 단맛이 납니다. 이 죽염으로 담아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콩으로 잘 담으면 장이 오히려 단맛이 나고 또 짭짤하고 아주 좋습니다. 세월과 자연이 묵혀온 장, 기다림과 겸손한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향기. 네, 어때요? 어린아기 대하듯 장만 보면 얼굴이 펴지는 김경애 씨. 김경애 씨는 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장 종류 음식만 해 먹어요. 거의 아침, 점심, 저녁을 뭐 된장, 간장, 김치, 고추장, 뭐 열무, 고추장 비빔밥, 그다음에 된장찌개 이렇게 해 먹는데 주로 거의 섭생은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몸이 좋아지면서 암의 그 공포와 그 암의 어떤 통증, 그다음에 암의 그 혹으로부터 완전히 지금은 벗어나고 건강하게 그다음에 장으로 다져진 몸이 됐어요. 그래서 유방암이 4군데까지 전이돼 사경을 헤매던 김경애 씨는 자연요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찌개가 맛있게 끓었네. 밥 전에는 먹자. 생선이나 과일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끼 식사 때마다 갖가지 종류의 된장과 간장으로 찬을 차립니다. 하다가 많이 줘, 많이 줘. 너 된장찌개 좋아해서 많이 줘? 네 친구들은 된장찌개 좋아하니? 잘들 안 먹지? 거의 안 먹어. 근데 먹는 애들도 있어. 아, 시험 끝나서 편안하지? 입맛이 돌지? 엄마가 오늘은 장을 좀 색다르게 양념했는데 어때? 맛있어. 엄마의 영향을 받아 어떤 아들 된장이 현종 군도 발효 음식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된장? 처음에는 좀 짰어요. 조금 짜고 좀 고기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고 그랬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땡기고 속도 편하고 지금은 이게 더 맛있게 적응이 됐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이런 것들이 매 식사를 통해서 차츰차츰 오늘의 저를 회복할 수 있게 나를 살린 이런 음식, 의사가 아닌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전통식품 명인 기순도 시내 장독에서도 장이 익어갑니다. 담양고시 문종 10대 종부인 기순도 명인. 천일염으로 죽염을 만들어 장을 담급니다. 죽염을 구울 땐 지장수를 뿌립니다. 이게 이제 지장수고요. 이건 먹어도 그 흙내가 나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드셔도. 지장수가 해독작용도 있고 여러 좋은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꼭 죽염 굴 때 이 물을 쳐서 굽니다.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되겠지요. 만드는 과정도 복잡한 죽염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을 담글 때 소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장 속에서 부패균들을 죽이고 건강에 좋은 미생물들의 발효를 촉진시킵니다. 서해안 소금이 덜 짜고 맛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소금을 쓰면 그 된장 맛이 항상 그 맛이고 소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소금을 잘못 쓰면 씁니다. 김치도 쓰고 모든 음식이 다 써요. 한국 음식의 맛은 된장과 소금이 결정하는 셈입니다. 유네스코 생태보전지역으로 선정된 서해안 갯벌. 온갖 생명들이 살아가는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한 갯벌에서 천일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일염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도 품질이 우수합니다. 미네랄이 많아 콩을 발효시킬 때도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콩에 있는 가장 주요한 건강 기능 성분은 이소플라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콩 자체에서는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근데 한국산 천일염으로 발효시켰을 때 훨씬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뀌는 게 훨씬 더 외국산 천일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한국산 천일염으로 발효시켰을 때 그 항산화 성분도 훨씬 더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먹던 정제염은 염화나트륨이 99.8%에 이릅니다. 그에 비해 천일염은 염도는 낮으면서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어 영양이 풍부합니다. 우리나라 소금의 효능을 가장 배가시킨 게 바로 죽염입니다. 죽염은 소금을 고온에서 여러 번 가열해 몸에 해로운 성분들을 없앤 것인데요. 대나무에 천일염을 넣어 황토로 입구를 막고 8번을 구워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에는 송진을 태워 온도를 1500도까지 올립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녹아 액체 상태가 됩니다. 녹아내린 죽염에서는 유황 냄새가 가득합니다. 대나무 속의 유황 성분, 황토 속의 광물질, 그리고 송진의 성분까지 함께해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죽염을 처음 창안한 인산 김일훈 선생은 죽염을 가리켜 신약이라 했습니다.
특히 천일염으로 만든 죽염은 간 환원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산화를 막고 병원체에 대한 살균력을 높여주는데요. 철근을 넣어 비교한 테스트에서도 정제염이나 천일염에 비해 9번 구운 죽염은 오히려 높은 환원력을 보였습니다. 연변의 민들레 마을. 우리 전통 방식으로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입니다. 콩을 생산하고 장을 담그며 무너지는 조선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땅도 개간하고 콩밭을 가꾸며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동춘 회장은 해마다 1톤씩 된장을 담고 저장해 오고 있습니다. 연변에선 유일하게 우리 된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됐잖아요. 아주 뭐 깊은 맛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족 된장은 일단 이제 냄새는 좀 나는데 먹으면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있고. 그 맛에 반해 조선족뿐 아니라 중국 본토인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맛 차이가 어떤가 한번 봐보란 말이야. 이게 2,000원 정도 이게 2,000원 정도. 이 신랑 같이 산보았다가 맨발이 김에 그 된장 뭐 그런 장공자 있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한번 이렇게 먹어보자 하고서 싸먹은 게 되게 맛있을 때다. 그래가지고 또 이거 왔습니다. 쌀라. 이곳에서는 옹기도 볼록한 우리네 옹기를 씁니다. 장이 잘 익으려면 좋은 옹기가 필수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된장으로 술까지 만들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된장 공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곳에선 비닐에 된장이 담겨 있습니다. 발효시킬 용기나 적당한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장한 데 있습니다. 중국의 항아리는 이렇게 입구가 넓고 일자형으로 평평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보관해 먹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형태죠. 하지만 우리 옹기는 다릅니다. 우리의 옹기는 입구가 작고 옆면은 볼록하죠. 오랜 시간 음식을 저장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선조들은 우리 옹기를 가리켜 숨쉬는 그릇이라 했지요. 옹기를 빚는 진흙에는 수많은 모래알갱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알갱이들은 고열로 구워지는 동안 표면에 미세한 숨구멍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점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고루고루 섞여 있어서 적당한 온도에 구워졌을 때에 옹기가 갖는 기능을 잘 아는 흙이면 아주 좋은 옹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장류를 담는 그릇일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숨 쉬는 옹기. 발효는 옹기의 통기성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과 밖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어 음식이 부패되지 않고 잘 익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효 음식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흙에서 나온 숨 쉬는 옹기 덕분입니다. 예, 높으면서도 맑은 음을 내고 그 다음에 겉에 발라진 잿물의 발색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속에 담겨진 내용물을 제대로 숙성을 시키고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영 교수는 된장을 옹기를 비롯해 여러 용기에 저장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은 옹기여도 자연유약을 바른 전통 옹기에서 발효가 가장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유약을 바른 옹기의 된장은 빛깔이 더 어둡죠. 사기나 유리에서는 정도가 심합니다. 부패에 관여하는 균수가 훨씬 늘어나 물도 생기고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 옹기에서는 나트륨 함량도 줄어들어 짠맛도 가장 적었습니다. 실제 이 발효를 시켜 보면은 훨씬 더 이 무유 옹기에서 발효가 잘 될 뿐더러 다른 우리 몸에 아주 유용한 그런 균들이 더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 맛도 훨씬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계절 뚜렷한 자연과 질 좋은 소금, 그리고 옹기가 만나 이룬 발효과학의 결정체. 그것이 바로 된장과 장입니다. 가을 추수철이 왔습니다. 여름 내 비가 많이 와 작황이 예년만 못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큼은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대덕에서는 이 콩으로 메주를 쑤어 장을 담가 판매합니다. 콩을 푹 삶기론 무쇠손만큼 좋은 게 없지요. 삶아지는 잘 삶아졌는데 아니 뜸이 안 들었어. 좀 뜸이 더 들여야 되고 한번 뒤집어야 쓰겠어. 뒤집어야겠어. 전날 하루 종일 푹 담갔던 콩이라야 이렇게 제대로 삶아집니다. 덜 익은 콩으로 메주를 만들면 여러 분해의 효소가 제대로 침투하지 못해 장맛이 떨어집니다. 메주는 네모나게 만드는데 가운데 부분을 약간 들어가게 해야 세균의 번식이 잘 됩니다. 그런데 남도 지역 메주는 유난히 크지요. 우리 남도지방의 메주가 보통 이 정도 큰데요. 이 메주가 이렇게 큰 것은 밖의 환경과 안에서 자랄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메주가 전통 메주가 가지고 있는 맛의 다양성, 깊이가 다른 된장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좀 메주가 커야 됩니다. 한쪽에선 청국장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도시의 주부들도 청국장을 담그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최근 우리 콩을 사랑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2005년에 출범한 콩영농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통해 신뢰를 다져왔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그 수요는 날로 늘고 있습니다. 메주는 볏짚에서 잘 뜹니다. 장을 만드는 미생물균인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균이 볏짚에서 더욱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건 더 많이 자랐네요. 오랜 세월 우리네 식탁을 가꿔온 메주. 한민족의 얼, 메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쥐콩이란 건 아주 오래전 농사를 짓기 이전부터 콩으로 살아온 야생콩. 콩은 한민족과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집 앞의 텃밭 혹은 논두렁엔 언제나 콩을 심어왔습니다. 고기를 적게 먹어도 콩이 있는 한 끄떡 없었습니다. 두유나 두부로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했기 때문입니다. 장떡 안에서 콩은 발효를 거치며 우리의 기본 반찬을 이루어 왔습니다.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콩. 우리 콩엔 한민족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